딱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펑크가 났을 거예요. 안 났을 수도 있는데 펑크 지점이 여기에 대각선 가깝게 제가 일부러 내놨어요. 떼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 뒷바퀴를 뺐다가 다시 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야전에서 특히.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바퀴를 빼세요. 앞바퀴는 되게 쉬워요. 잡고 7바퀴 돌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바퀴를 빼면 돼요. 가볍게 빠지죠? 이렇게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야전에서. 자, 뒷바퀴 앞바퀴 빼긴 쉬우니까 세워놓고 나면 뒷바퀴가 풀이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뒷바퀴 빼는 건 껌입니다. 보세요. 자, 고프로가 촬영 가까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기어를 풀어서 기어를 반드시 하이 기어에서 넣어야 편해요. 여기서 10단, 저는 10단을 놨는데 하이 기어를 놓은 상태에서 풀고, 자, 6바퀴, 7바퀴를 풀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빠져요. 야전에서 뭐 어떻게 줄바퀴도 눕히고 힘들어요. 앞바퀴를 빼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 상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펑크 띄우는 건 껌이죠. 이거를 눕히거나 뒤집으면 편한데, 뒤집으면 또 핸들바에 있는 게 계기판 닫고 뭐 닫고 복잡잖아요. 앞바퀴를 간단하게 빼서 옆에 놓고 뒷바퀴를 빼면 쉬워요. 끼는 것도 훨씬 쉽고. 이게 양발 스탠드를 저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 양발 스탠드 비싸지만 저희가 꼭 적용했던 이유가 접었을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야외에서 펑크 떼올 때도 편하다. 그리고 체인에 기름 칠 때도 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찔렀는데 펑크가 좀 약하게 났나 봐요. 천천히 바람이 빠지거든요. 요걸 간단하게 펑크 떼우는 걸 한번 제가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펑크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슈레드 밸브는 요 안에 꼭지가 있습니다. 밸브 자동차처럼 요 속에 꼭지가 있는데 여기 눌러주면 바람이 빠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펑크가 다 났다고 계산하고, 펑크가 야전에서 났습니다. 났으니까 쉬운 게, 이게 어렵지 않은 게 20인치까지는 괜찮은 게 그 유격이 있어요. 림에 유격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그럼 타이어를 안쪽 밀어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펑크가 나면 빼서 타이어 안쪽으로 다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한쪽 잡아서 흔들어주면 타이어 비드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공간으로 들어가고 나면, 한쪽으로 몰고 나면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유격이 좀 생겨요. 그리고 뺄 때는 이 밸브 이 반대쪽으로 당기는 걸 편하고 이거 상관없는데, 일단 해서 양쪽에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면 타이어가 한쪽으로 몰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이렇게 몸만 좋으면 그냥 공구 없이도 뺄 수 있어요. 자, 공구가 없어 뺄 수 있지만 공구를 한번 써봐야 되니까.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그 카페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독일에서 만든 이 펑크 키트. 여기 이바이크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바이크용에서 독일에서 만든 펑크 키트인데, 이 키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뭐 비싼 것도 아니니까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시티바이크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뭐 들었냐면 비닐 장갑, 그리고 펑크 띄우는 방법 설명서, 그리고 중요한 거 사포, 그리고 타이어 러버 2개, 신속 건조 본드, 그리고 나머지는 패치예요. 혹시 패치가 모자랄까봐 스페어로 이렇게 패치를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한 세트 속에. 자, 그리고 요 재밌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펑크 위치 찾는. 그리고 필요한 거 러버, 타이어 러버 2개거든요. 이 러버 반드시 2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다 만지면 한쪽으로 좀 몰려요. 이렇게 해서 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러버를 이용해서 간격을 좀 한 10cm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돌리면, 아까처럼 벌려놨기 때문에 돌리면 타이어가 비드를 빠져나와요. 자, 비드를 빠져나온 거를 이렇게 돌리면 타이어가 나오죠. 튜브가 이렇게 해서 다 안 빼도 돼요. 튜브를 꺼내는데, 아까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펑크 위치를 대충 이 정도로 봐놨거든요. 펑크가 났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돼. 손으로 대충 봐서 박힌 걸 못 찾으면
튜브를 위치 움직이지 말고 위치를 잘 그대로 놔두고, 왜냐하면 바뀌질 않아요. 구멍이 쳐 있기 때문에. 두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보는 거예요. 타이어에 샤오미 펌프예요.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펑크단 위치를 찾으면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반드시 원인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넣어서 바람이 어디 났는지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야전에서 쉽지 않아요. 실내에서는 세면대에 물을 담아서 하면 되는데, 자, 요게 그 위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람을 너무 약하게 돌릴까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찾기 편하게 대각선 쪽에 바닥에다 구멍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 구멍이 확실히 났거든요. 너무 작아서 바늘이라서 구멍이 표시가 안 나요. 카메라 좀 가까이. 자, 요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보시면, 자, 여기다가 바람에 날리는. 예,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이 있으면 이거. 여기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아까 저기 이런 바람 위치가 결정이 났죠? 펑크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바람 위치를 찾고 나서 이 위치를 기억을 하시고 밸브하고 얼마나 떨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자, 밸브하고 반대쪽에 이쪽이니까 요 주변에 뭔가 이물질이 있을 들어가야죠. 여기를 어떻게 찾느냐? 일단 손으로, 시각적으로 보시고 시각으로 못 찾으면 손으로 안아서 보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 호치키스 아래도 바뀔 수 있고, 주로 어떤 게 심하냐면요, 그 도로 청소할 때 브러쉬 있죠,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하는 그 브러쉬 날이 떨어지는데 철사가 얇은 철사, 머리카락 굵기예요. 그게 박힌 경우도 있고 이쑤시개도 있고. 일단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튜브 빵꾸 되어도 소용없어요. 또 빵꾸 나요. 자, 그리고 야전에서는 솔직히 펑크를 떼우는 것보다는 튜브를 가는 게 빨라요. 가시고 여행 가셨다가 여간방에서 저녁에 조용히 펑크를 떼우는 게 좋고요. 튜브 한 개를 꼭 여분으로 갖고 다니셔야 돼요. 두 번 펑크 나면 어쩔 수 없이 떼어야지, 그죠? 자, 야전에서 이렇게 찾는 거고요. 자, 원인을 찾았으니까 펑크를 떼어야 되겠죠? 펑크 떼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충 떼우면 가다가 또 바람이 셉니다. 자, 약간 대각선 위치, 펑크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면 원인이 나와요. 바람이 어디서 빠졌는지. 이쪽 면은 타이어 지면이에요. 타이어가 바닥에 닿는 면적에서 펑크가 났다는 얘기고, 안쪽에서 바람이 세면 림의 문제. 이쪽은 절대로 찔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반쪽에 안쪽에서는 림이 문제가, 림이 스토크가 뚫고 나왔든지 림이 날카로운 이물질이 있었던 경우고요. 이 바닥면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 이 이유가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위치가 여기에요. 이 위치를 딱 표시를 하는데, 보통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임펜 같은 걸 표시를 하면 좋은데, 저는 위치가 보였으니까 일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를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사포예요. 이 사포가 요 표면에, 제가 여기 표시가 펑크인데 요 표면에 0.1mm를 다 까줘야 돼요. 사포로 최소한 3분에서 5분.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접합 부분이 다 날아가고 없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붙여놓으면 또 떨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돌리시면 되는데, 기술이 빠르시면 더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약간 넓은 면적으로 충분히 갈아줘야 돼. 이거 안 갈아주면 100% 떨어져. 가다가 또 바람이 새요. 자, 이거 해서 사포는 정확하게 갈아줘야지 본드가 정확하게 스며들 수 있게 하고, 이물질을 빼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잘 붙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동전 크기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으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펑크가 한 개만 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행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튜브를 갈고 원인만 제거하시고, 아까 원인 제거 안 하면 가다가 또 펑크예요. 자, 충분히 갈아서,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튀어나왔던 요 면들이 연결됐던 여기 없어져야 돼요. 요거 튀어나와 있으면 또 나중에 펑크 나요. 자, 5분 동안 열심히 가는데 포인트 딱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절대적으로 펑크를 잘 떼우는 방법. 첫 번째, 원인 찾아서 사포로 5분 동안 열심히 간다. 정말 5분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또 생깁니다. 자, 완벽하게 5분 동안 갈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자, 요걸 다시 한번 집 갈게요. 자, 위치를 요쪽이네 봐요. 위치가 약간 제가 간거랑 틀어졌어요. 이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5분 동안 갈았다 칩니다. 갈고,
자, 두 번째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드 칠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아니고 시간. 이것도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본드를 칠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냥 붙이고 마는데 그럼 또 떨어져요. 그 기준이 맥스 5분. 3분에서 5분을 본드를 칠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왜 기다리냐? 본드가 충분히 고무하고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요. 자, 본드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거 3년 지나면 갈아줘야 돼요. 갖고 다닐 때, 자, 위치를 정확하게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데 보세요. 요 본드는 사실은 5분이 필요 없는 본드이긴 하거든요. 독일에서 만든 거라서. 신속 건조 본드라고 적혀 있어요. 한 1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본드라고 생각했을 때 5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얇게 발라주고 이 부분을 5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5분 정도 지나면 여기 안 붙을 정도가 돼요. 손으로 만져도. 그거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본드 칠을 해놓고 중요한 건 저 상처 크기에 맞는 패치를 찾아야 돼요. 크기가 크면 이렇게 긴 거, 작으면 작은 거. 이 패치는 여러 번 붙여도 큰 문제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타이어 한 개에 패치를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3개 정도 되면 그냥 튜브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패치는 얘도 독일제인데요. 반대쪽으로 딱 떼면 요 면이 나와요. 여기도 본드 칠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얇게 발라서 아까 했지만 5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 본드만 1분인데 실제로는 5분을 그냥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신속 건조 본드 아니면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 두 개를 기다렸다가 충분히 됐다. 만지면 거의 안 붙어요, 손으로. 자, 이렇게 기다려서 시간 5분 지났다고 가정을 하고 5분 뒤에 패치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바를 때는 바람이 완전 빠진 상태로 바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키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1분간 무지막지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뭐 망치로 두드려도 좋고 근데 눌러주면 좋고요. 이 비닐을 일부러 뜯으려고 하는데 안 뜯어도 괜찮아요. 이 비닐 뜯다가 발라놓은 본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꼭 뜯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을 기다렸다가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되면 나중에 뭐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포질 확실하게 하고 본드질만 정확하게 기다렸다 하면 그냥 바람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포질 안 했거나 본드를 3분 안 기다려준 경우에 바람 넣으면 또 빠져요. 그래서 권장하고 싶은 게, 바람을 넣을 때 이런 샤오미 펌프랑 괜찮은 펌프를 꼭 하나 갖고 다니셔야 돼요. 실펑크가 나면 실제로 샤워 펌프만 있으면 그냥 집에 가도 돼요. 계속 하다가 바람을 넣으면 되니까 힘들지 않으니까. 바람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 탈 수 있으니까. 아까 이 정도 바늘, 이 바늘은 아마 바람 빠지려면 풀로 넣으면 1시간 이상 탈 수 있어요. 아주 가는 바늘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바람이 완전히 뺍니다. 뺀 상태에서 다시 위에다 낍니다. 이거는 좀 조심이 필요합니다. 먼저 밸브 부분을 먼저 림의 밸브 안쪽에 먼저 끼입니다. 밸브를 먼저 끼워 놓고 나머지를 살살 밀어 넣으면 됩니다. 바람이 좀 들어있을 때 괜찮은데 완전히 빼는 것도 편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튜브에 바람을 뺀 상태에서 넣고, 자, 이렇게 위치를 비슷하게 잡았어요. 여기서 요령이 하나 있는 게, 밸브 부분을 먼저 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밸브를 밀어 넣고 여기를 튜브를 타이어를 먼저 끼우고 나머지를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끼울 때는 운이 좋으면 특별한 공구 없이도 그냥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힘들면 공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금만 하시면 그냥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어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림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만큼 남았죠? 이거 손으로 당겨도 되고 러버를 써도 돼요. 손으로 당겨도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밸브가 이렇게 수직으로 잘 나오게 이렇게 밀어 보시면 이게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고, 이 슈레드 밸브는 따로 그게 없습니다. 짝장치가 없기 때문에 밀어내고, 자, 샤오미 펌프 압력을 결정을 해야 돼요.
뺐다가 끼면 몇으로 넣을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적혀있는 최고 압력이 있습니다. 최고 압력이 보통 미니벨은 60이 많습니다. 얘가 65인가 그럴 텐데, 몸무게가 무거우신 분은 좀 많이 넣고. 몸무게 얼마예요? 60일이면 45만 넣어도 돼요. 자, 보통 앞바퀴는 조금 적게 넣고 뒷바퀴는 좀 많이 넣어요. 50이 좋을 것 같아요. 자, 50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최고 압력에 10 정도, 5%에 10% 정도 빼주는 게 좋아요. 최고로 넣을 수 있는 게 그렇다는 거. 이렇게 해서 밸브를 설치를 해서 정확한 압력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해방된대요. 이걸 아마 폼펌프로 하면 한 300번, 200번에서 300번을 내야 돼요. MTB는 400, 500번을 내야 되고, 펌프가 작으면 한 300, 200, 300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켜놓고 놀다 오면 돼요. 노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요. 벌써 18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제가 핸들을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손을 한번 만져봐요. 타이어 압력을. 여기 30이에요. 여기 30 정도고 40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자, 40 정도 하면 좋고, 끝난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죠? 그리고 딱 맞게 들어가죠? 자,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50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뒷바퀴는 이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잘 보시면 무게중심이 거의 뒷바퀴에 70%, 80%가 있어요. 앞바퀴는 40만 넣어도 충분한데 뒷바퀴는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고, 물론 조그만 승차감을 생각하시면 좀 적게 넣어도 돼요. 40 정도 넣어도 괜찮은데, 타이어 압력이 낮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샤프이기 때문에 뒤에를 그렇게 공기를 많이 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거 확인하고, 타이어 비드가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썼던 바퀴는 빼면 거의 제대로 찾아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캡을 많이 그렇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이 밸브에 있는 캡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꼭 이 상태로 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아를 하이로 놨거든요. 보세요. 이게 들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겁니다. 이쪽 잘 보셔야 되는 게, 낄 때 이쪽 체인하고 이 체인 사이에 이 스파켓이 들어가야 돼요. 구조가. 그리고 반드시 디스크, 손 닿으면 안 되면 디스크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10단 놓고 뺐기 때문에 낄 때는 10단에 끼면 딱 맞아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뒤에 거 당긴 상태에서 10단에 맞고 10단에 맞추고 이렇게 당기면 10단에 걸린 상태에서 자리를 거의 찾아가요. 그리고 당길 때 디스크 스프라켓을 여기에 디스크를 딱 끼면, 여기 디스크거든요. 위치가 이 상태에서 앞뒤를 같이 들어가면 디스크 위치만 찾으면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너무 정밀하게 조일 생각하지 말고 바퀴만 그냥 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 흘러지게. 왜냐면 지금 쪼아봐야 저기 다시 한번 손 봐야 되거든요. 바퀴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쪼아요. 이렇게 쪼아놓고 바퀴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벌써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앞바퀴를 다시 끼우는 거예요. 보시면 앞바퀴도 똑같은데 뒷바퀴보다 훨씬 쉬워요. 자, 눌러주세요. 뒤를. 이렇게 해서 앞바퀴는 아까 7바퀴 풀었거든요. 이렇게 끼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딱 조이면 비슷하게 딱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 하나, QR이 제 위치에 들어가려면 중력을 이용해야 돼요. 왜냐면 떠 있는 상태로 끼면 QR이 바퀴가 정위치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간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돌려보면 알아요.
뭐가 닿는 소리가 나죠? 정위치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아까 안 닿았거든요? 그러면 놓고 바퀴를 정확하게 흔들어서 놓고 꾹 누른 상태에서 다시 조입니다. 자, 이 위치를 이렇게 눌러서 중력을 이용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조이면 디스크가 원래 위치를 찾아가는 거. 그 다음에 뒷바퀴가 더 중요해요. 보시면 아까 대충 조알았던 이유가 어차피 뒷바퀴가 중력을 안 받으면 제 위치에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스탠드를 벗기고 누른 상태에서 QR을 풀어서 제 위치 놓고 해서 위치를 다시 잡고 텐션이 손가락 한 개로 힘들고 손바닥을 눌러야 될 정도 힘은 걸리게, 손가락 한 개는 안 열리고 두세 개로 제껴야지만 열리게 정도.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한 개로 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확인하는 방법. 스탠드를 펴는 상태에서 바퀴를 돌려봅니다. 지금 바퀴가 뭔가 껄끄럽게 돌아가요. 이 정도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덜 맞춰졌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애초에 잘못 잡았던지. 이렇게 놓고 확실히 확인하고 다시 아까처럼 세게 딱 조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펑크들을 태우면 되고요. 지금 약간 덜 맞아진 거 정확하게 맞추면 디스크 감익이 덜 맞아진 상태인데, 이건 저희가 따로 한번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이거 마저 할게요. 자, 디스크 간격은 5mm 한 개만 있으면 가능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 구름선이 무지 좋은 거 아시죠? 1분은 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면 지금 디스크 왼쪽 면이 디스크에 다 있어요. 타이어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갔다가 쳤을 때는 교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나사 두 개만 풀면 조정이 안 된 거구나. 요 두 개를 살짝 풀면은 이 디스크 클리프가 좌우로 한 5mm가 움직여요. 자, 좌우로 움직이죠? 여기서 간단해요. 뒷바퀴니까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요. 잡으면 위치가 어느 정도 지가 잡거든요. 여기서 가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살짝 가조립을 하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닿는 데 있는지 없는지. 자, 다시 원래의 구름성을 찾았죠?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잘 돌아가는 기준은 봐요. 멈추고 나서 타이어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 멈추고 나서 뒤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살짝 까딱하다 멈춰요. 이 상태고 여기 결정이 나오면 다시 5mm로 여기서 세게 조이기만 하면 끝나요. 자, 보시면 이제 구름성을 찾았는지 보면 됩니다. 보시면 1분 이상 돌아가야 정상이고, 우리께 좋은 게 구름성이 좋다는 이유가 흡 못하면 돌아가면 10초만 멈춰요. 바퀴가 잘 돌아가야 20초인데 저희는 기본이 1분이에요. 돌려놓으면 앞바퀴는 5분 이상 돌아가요. 뒷바퀴는 낯빛이 걸려서 그러고, 이거 멈추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이해했죠? 펌프 띄우는 게 앞바퀴 촬영 정지. 야외에서 그저 먹기가 된 거예요.